200억 정도 증가하면 사실은 흑자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매출이 어떤 매출이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만든 TF들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현재 월 단위로 거래 규모는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한때 기업 가치 1조 원을 바라봤던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를 한 블록체인 게임사가 사갔습니다. 자신보다 매출이 3배 큰 회사를, 10년 연속 적자를 낸 회사를 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영국 넥서스 대표님을 만나 회사를 산 이유와 향후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장영국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넥서스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넥서스는 작년 1월 1일에 시작한 스타트업이고, AI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달여 전에 원스토어 인수해서 국내 원스토어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원스토어를 글로벌로 전개하는 사업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스토어 사실 인수 과정부터 구조부터 사실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았는데, 이게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하셨잖아요. 그거는 대표님께서 먼저 좀 제안을 하신 걸까요? 원스토어 인수가 이제 작년부터 얘기가 되어 왔는데요. 실제로 원스토어의 규모에 비해 저희가 그 현금을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넥서스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상장사로서 자금 조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 신주를 발행하는 거니까, 따라서 주식 교환으로 이어지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방안이었고요. 다만 모두 다 주식 교환으로 할 경우는 SK 스퀘어가 최대 지주가 되는 네. SK 스퀘어 입장에서 원하지 않고 저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거래 규모 중에서 한 60% 정도는 주식 교환을 하고 나머지 40% 정도는 이제 차입을 해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신주 배정을 하면은 빠질 수 없는 문제가 이제 지분 이석이 어쨌든 되는데, 넥서스 대표님 말고는 이제 기존 주주들을 어떻게 좀 설득을 하셨는지 그 희석에 대해서. 주식회사 상장사에 있어서 지분 희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 지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가 금과 옥조는 아니고요. 결국 기업의 밸류가 올라가냐, 기업의 밸류가 올라가면 주식이 희석되더라도 내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 기업의 밸류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 주식 희석이 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건데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원스토어 인수의 주가가 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기업 경영이라는 게 다음 날을 보고 다음 주를 보고 다음 달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 원스토어 인수의 시너지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주주 지분율의 희석이라는 거는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작전을 쓰기 위해서 사실 상장사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원스토어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PMI 작업은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TF가 가동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TF가 여러 개가 생겼고요. 오늘도 2개나 더 생겼으니까. PMI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이제 인수를 하면 그 회사에 누군가 파견을 해서 뭔가 그 회사를 접수하는 과정이라고들 다들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실제로 소위 말하는 앱 마켓, 스토어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한 게 원스토어고요. 그다음에 그런 일을 가장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이 원스토어 직원들이에요. 이제 원스토어 쪽에서도 누구를 파견하겠냐 그래서 아무도 파견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거기 있는 분들이 스토어 사업을 더 잘하니까. 오히려 이제 그분들이 지금 넥서스 와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PMI라고 해서 따로 별도의 과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새로운 사업들을 전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계속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만든 거는 이제 넥서스가 만들어 놓은 웹3 게임 인프라와 그다음에 원스토어의 기존 스토어 인프라를 통합하는 원TF라는 태스크포스가 양사 공동으로 하는 게 7월 1일 날 바로 셋업돼서 지금 한 달 넘게 진행이 되고, 그 결과물로
저희가 다음 달에 8월 초부터 원샵이라는 통합 웹샵도 나오고 원스토어 내에 인베디드 월렛, 월렛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인프라 작업들, 사전 정지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또 만든 게 서로 각자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 TF도 만들어졌고, 오늘 만들어진 두 개는 결국은 컨텐츠적 차별화를 가져야 되는데 구글 플레이에 올라온 거 똑같은 거 올라오면 컨텐츠적 차별화가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 차별화할 수 있는 마켓이 중국이고 또 저도 중국에서 경험이 산전수전 그쵸. 다 굉장히 많이 겪어서 그래서 중국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TF 3명이 어제 만들어져서 오늘 아침에 바로 중국 출장을 갔습니다. 아, 정말요? 차이나조이 출장을 가서 며칠에 걸쳐서 수십 개 중국 회사들을 만나고 그들의 니즈가 뭐냐, 그들이 한국 진출할 때 어려운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듣고 다음 주에 중국 전략을 세워서 좀 차별화된 콘텐츠로 중국 게임을 소싱하는 차이나 TF가 됐고요. 인원 전체가 원스토어 멤버고요. 또 하나 TF는 원스토어가 유명한 게 이제 할인으로 유저들이 와서 쓰게 만드는 게 원스토어의 지금까지 비즈니스 모델인데 당연히 그건 유지할 거고요.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어떤 기자님이 그걸 유저들이 제일 걱정한다. 할인도 안 해줄까 봐. 할인 전 유지할 거고요. 할인 규모가 근데 연에 400억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크죠. 너무 큰데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제가 보면 굉장히 너무 단순한 구조였어요. 재미없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도 좀 떨어지는 구조였는데, 그거를 좀 더 재밌고 더 유저들에게 친화적인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모션 TF도 오늘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PMI라는 게 저는 뭐 가서 접수하고 이런 전통적인 뭐 공장이나 산업화 시대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원스토어와 기존의 넥서스가 했던 걸 시너지를 어떻게 내느냐. 원스토어가 기존에 잘했던 것은 유지하면서 잘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더 개선시켜 나가느냐 하는 방식으로 그냥 업무를 하면서 조직은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새로운 그 웹샵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걸 좀 연결시키시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원래 이제 웹샵은 양사가 각자 추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요새 게임 회사들이 글로벌 원빌드로 하나의 빌드를 냅니다. 그러면 사실 이 빌드에 그 각각 붙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국내와 글로벌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웹샵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걸로는 저희가 지금은 가장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원빌드로 사업을 전개하는 게임사들에게는 가장 맞는 웹샵 솔루션이 이제 8월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내 이제 원스토어 월간 흑자 그리고 내년에 이제 연간 흑자가 목표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러려면 이제 매출 증대가 이제 필요하고 어느 정도 매출 볼륨을 늘려야지 흑자 전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신규 사업으로? 이제 월로 보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작년이랑 올해랑 비슷한데요. 상반기가 결산 이제 마무리 중인데 한 1,200억 좀 안 되는 매출에 영업 적자가 100억 정도 나왔어요. 고정비는 거의 같은 상황이고 변동 원가가 있으니까 매출 기준으로 본다면 한 200억 정도 증가하면 사실은 흑자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매출이 어떤 매출이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만든 TF들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현재 월 단위로 거래 규모는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유지하고 그거 말고 뭐 중국 게임을 소싱하든 아니면 프로모션을 좀 더하든 아니면 웹샵이라는 새로운 매출원을 창출하든 해서 매출을 늘리면 되는 건데 저는 올해 안에 충분히 흑자 전환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넥서스 주주분들이 우려를 좀 하시는 게 원스토어가 어쨌든 연결이든 뭐 합병을 하고 나서도 이제 잡히게 되면은 넥서스의 실적에도 사실 영향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당장 올해는 좀 그러면 수익성이 깎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주가가 오를 때도 뭐 여러 가지 만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떨어질 때도 만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근데 넥서스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1년 반 된 스타트업이잖아요. 저는 성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당장 수익을 올리기에 비용을 줄이고
하면서 미래를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수익성이 중요하면 수익성 좋은 주식을, 좋은 투자를 가는 게 맞고요. 저희는 성장성, 그러니까 얼마나 매출이 크게 성장해 가냐, 얼마나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해 가냐, 이런 주식으로 투자의 관점을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수익성을 위해 성장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글쎄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2030년에 글로벌 1위라고 목표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지표가 무엇 기준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건지.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네. 숫자로 뭐 얼마 달성 이런 거 그냥 약간 옛날 산업화 시대의 잔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달성해도 좋은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새로운 기술적 혁신, 새로운 기술적 브레이크스루 때문에 바뀌고 있잖아요. 그건 두 가지가 AI와 블록체인입니다. 물론 AI가 지금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글로벌 게임 플랫폼이 AI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데, 네. 역시 기득권자인 애플과 구글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에이, 그거 뭐 되겠어. 새로운 거. 아유, 그거 뭐 애들 AI로 게임 만들어봤자 되겠어. 블록체인 게임 그거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발주자고 1등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AI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1등을 하면 사실 세상이 AI 블록체인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전체 게임 플랫폼에서도 1등을 한다 하는 약간 컨셉추얼한 얘기입니다. 숫자로 보면 저는 유저 숫자로 1등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넥서스를 지켜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나 원스토어 투자자분들에게 네. 좀 다짐하고 싶은 목표나 이렇게 좀 말씀이 있으실지. 96년에 대학교 4학년 때 우연한 기회로 넥슨에서 돌아가신 김정주 사장님이 만드신 넥슨에서 일을 시작해서 게임 업계에 발을 디뎠고 되게 열심히 일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만두라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제가 비자발적이지만 그로 인해서 회사의 가치나 그 프로젝트의 코인의 가치나 뭐 처참하게 무너졌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라는 말씀은 드립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다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고통 속에 술에 쩔어서 몇 개월을 보내다가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 일을 제가 되게 영어로 하면 사랑한다, 되게 좋아한다, 이 일이 내 삶의 소명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블록체인과 게임의 결합, AI의 결합이라는 게. 그래서 일단 그 비전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저는 끝까지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투자자분들은 각자의 타임 프레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나는 내일 오를 거 주식이 좋아. 그러면 이제 그에 맞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내년이 중요하면 내년에 맞고, 아니면 더 길게 보면 더 길게 보고.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선호에 맞게 하시는 게 좋지만, 제가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걸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라는 걸 알려줘서 나는 잘못 들어왔다, 난 그런지 몰랐네 하는 걸 맞고, 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에게 들어오시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은 워낙 막 그 큰 회사들이 수익성과 성장성도 같이 추가하고 달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지만, 그 회사들의 초창기를 보면 사실 뭐 저희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스페이스X도 20년 전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테슬라도 15년 후에 수익성을 달성했죠. 물론 제가 수익성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혁신이라는 것이 초기에 사람들이 잘 모르고 무지하고 오해를 받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에 일일비하진 않을 거고요. 다만 하나하나 성과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점점점 믿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믿음이라는 게 결국
회사의 가치에 반영되고 또 그 회사의 가치가 다시 또 회사의 성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뭐 하루하루에 일일비하지 않는다. 되게 큰 목표를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쌓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영국 대표님 모시고 원스토어 인수 후의 청사진과 비전에 대해서 많은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뵙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